네, 10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신한금융투자죠. PB팀장이신 황유현 팀장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도 좀 재미없는 네. 한 주죠. 재미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 그렇게 재미없었던 재미없는 한 주기도 했죠. 네, 시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번 총평을 해봐 주시죠. 오늘의 총평은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총평은 오늘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시장 거래대금을 뭐 얼마나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8조 9천억 나왔거든요. 오늘 10월 20일인데 근데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5자리. 6자리에서 5자리 확 줄었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오늘만 급감한 게 아니라 2021년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래요? 10조 이하로 줄어든 게. 네, 저도 오늘 뭔가 주식들이 꼼짝을 안 하네 해서 좀 전체적으로 봤더니만 역시나 오늘 거래대금이 9조 이하, 그러니까 10조 이하기도 하고 9조대로 줄어들었죠. 이거 한창 안 좋을 뭐 더 최악일 때는 3조, 4조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2,000선대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3,000선대에서 노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쭉 보면 지금은 9조밖에 안 되지만 올 초에 한창 엄청 많이 날아갔을 때 그때 보면 이때 보시면 40조. 이때 삼성전자 이제 거의 최고치 근처일 때 엄청 폭발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40조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 토막 나 있잖아요. 그렇죠. 4분의 1 토막이 더 되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사실 여기저기서 올해 주식시장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살 수 있는 주체가 많다라고 많이 나왔던 거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대기자금이 많다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70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탁금 그렇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예탁금이 과연 사냐가 저는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단어가 두 가지였어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괜찮다랑 동학개미운동 그 단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실패로 끝났다. 네, 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이 주식을 사선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부재인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잘 안 사고 외국인들도 안 사고 기관도 뭐 그냥 단타만 치고 외국인도 관망을 하는 거죠. 지금. 관망하는 거죠. 네, 관망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오늘 보면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몇 개 업종 빼고는. 근데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세가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랬던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닥을 보면 10조가 넘습니다. 역전됐죠. 쉽게 말하면. 그러네. 네. 코스닥은 항상 10조 언저리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지금 코스닥도 올 초 볼까요? 올 초 보면 이때도 거의 한 19조, 19조 정도 갔었네요. 이때 초에 20조 넘겨온 적이 있었네요. 이때 한창 잘하고 해주고 그래서 쭉 줄다가 지금 이제 10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뭐 신규 상장주라던가 몇 가지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자금이 매매가 형태가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거세게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거래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은 최고점 대비해서 반밖에 안 줄었고 코스피는 지금 4분의 1 토막 나 있으니까 기존의 동력이 확실히 코스피는 잃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또 늘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늘어날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고민인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언제 늘어날 건데 당분간은 사실 조금 계속 이런 스타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무조건적으로 희망만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11월 2일, 3일인가요? 그때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조기 이제 11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뭔가 시장을 흔드는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나와주면서 뭔가 이제 팔아야 될 건 팔고 사야 될 건 사고 그렇게 해줘야 시장이 좀 뭔가 방향성도 바뀌고 주도주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번 주는 주도 섹터가 좀 작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수 움직이지도 않았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조금 조정을 테슬라 좀 말 받았네. 이슈가 좀 있었죠. 소재 장비가 일단은 그 이슈가 사실은 뭐 테슬라가 이제 전지 교체한다는 내용 때문에 몇 가지 뭐 LNF나 뭐 관련 주식들 그동안 지도주를 해왔던 주식들이 부러져 버리니까 일단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실제로 영향이 있느냐 안 있느냐보다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팔 명분을 주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끝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팔 명분이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던 날 좀 거세게 나왔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왔던 게 게임주들이 더 가속화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니까 대부분 다 코스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순환매를 할 힘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량 그 시장 규모는 더 큰데 네. 뭐 그죠. 10조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더 그런 거고 뭔가 순환매가 되려면 이거를 팔아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팔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전 돈이 있어도 안 사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대형주에 돼버리는 대한 매력도가 지금 매력도 확 떨어졌다니 떨어진 이렇게 거죠. 봐야죠. 네. 하여튼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또 1,500억씩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거는 정말 앞으로 계속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네. 더 갈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럴 시금석이 수밖에 될 수도 없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자,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한테 오늘 썸네일 제목을 지랄 맞은으로 해달라고 그 뭔 말이에요? 종목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아, 그랬어요. 예. 오늘 완전 이 한 단어로 하고 싶은데 썸네일을 못 지랄 쓰니까. 맞은 시장 하루였다. 근데 진짜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는 진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종목이 뭐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지 네,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액션도 할 수 없고 오늘 그나마 좀 매매했던 거 이거 원전 주식, 한전 기술 뭐 조금 매매하고 그 다음에 뭐 엔터 주식 좀 몇 개 매매하고 그냥 했는데 뭐 사실 뭐 유의미한 계좌 방어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기존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포함해서 대형주들도 이제 저는 대형주에서는 줄일 만큼은 다 줄였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줄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제가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이 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좀 꼭 보유하자.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현금 가지고 있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팔기 물렸거든. 어렵고 물렸고 그리고 다 소중한 돈이고 여기서 손절매를 한다는 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 빼고는 사실 손절매 중장기 투자에 손절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버티면 언제는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언젠가 올라가겠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여기 유튜브 출연하시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에 이제 회의도 들 것이고 주식 결국은 전문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 들으면서 분명히 힌트가 생기실 거예요. 이제 뭔가 순간순간에 뭐 나오는 사람 뭐 다 틀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한 시간을 듣더라도 또는 뭐 몇 분을 듣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투자 아이가 되는 한 줄만 들어도 사실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식 초보자분들 이야기를 듣더라도 거기서 제 투자 아이가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여기저기 더 깊게도 다니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올라와야 사줘야 되는데 이제 사줘야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순이익이 보면 계속 글쎄 미국 시장은 컨센서스를 좀 세게 약하게 잡아줘가지고 결국은 서프라이즈를 강제로 나오게 하는지는 몰라도 뭐 다 서프라이즈래.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주가가 움직이는데 빠지죠. 거기는 주가가 기업 실적 좋으니까 확 올라가더라고. 발표되고 보시면 나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S&P 500개 80개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81%가 서프라이즈를 했대요.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 사실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잡느냐잖아요. 근데 그렇지. 일부러 낮게 잡았다고 기대치를 좀 낮게 잡았다가 확 높게 나오면 이것도 서프라이즈 되니까 이게 좀 그래요. 과연 미국도 그러는지 그건 궁금하고 어쨌든 미국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네. 있잖아. 나스닥 같은 네. 경우. 근데 한국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아마 계속 좋다라는 기사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뭐 네이버도 잘 나왔고 뭐 포스코도 잘 나왔지만 포스코 오늘 뭐 주가 보시면 이게 아마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구간이죠. 지금 네, 보면
저희가 포스코 올해 상반기에 기억나시죠? 이때 막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자. 그렇죠. 정말 그 장기 투자의 결실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니까 주가는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빠지고 있죠. 보면 볼까요 실적? 보시면 그죠? 3분기 영업이익 3조 원 초토로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주가는 더 밀리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비단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대형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확실히.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1월 달에 올해 연간 실적을 반영해서 한번 쫙 주가 밀어 올렸던 거고 포스코는 올 여름에 올렸던 거고 뭐 다 지금 그런 구간이. 근데 지금 대형주들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지금 줄줄줄 다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선반영으로 움직였고 4분기에도 이 실적에 대한 담보가 있어라고 물음을 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년 1분기까지도 있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도 생각처럼 지금 이 주가에 반영 그러면 지금도 뭔가에 대한 선반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실적에 대한 선반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3, 4개월 또는 이제 반년 정도의 선반영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는 실적은 이미 다 빠졌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미 빠져서 그때쯤이면 주가는 또 바닥을 다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 최대 실적을 좋다라고 하는 구간에 고점을 지난 구간이니까 요 사이클이 지금 한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주식의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아셨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투자 사이클 왔을 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그렇죠. 고점이다. 예. 심리적 고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근데 필요할 수도 있을 그때 것 같아. 매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아? 그럼 정말 다음에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매도 고점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역산으로 들어가는 게 거래량을 이게 한국 주식 그렇게 어려우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게 거래량을 계속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걸 선반영으로 움직일 거면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인 애들이 주가가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게임주들이라던가 뭐 그런 거죠. 게임주들 지금 당장 실적 내는 회사들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지금 근데 좋은 게. 게임주도 사실 게임주라고 보면 안 되고 그 가상화폐 하고 메타버스 여기 엮여 연결된 게임주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지금 게임주들을 보면 실적이 썩 나오는 회사가 대부 시스터즈. 근데 주가는 이미 반영했죠. 올해 상반기 그렇죠. 초대박주가 대부 시스터즈였잖아요. 우리가 그 테이퍼링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뭐 텐트럼이든 뭐 고민할 때 대부 시스터즈는 쿠키런 하나 가지고 그냥 초대박이 났죠. 네, 10배가 왔죠. 네, 이게 지금 사실 1년 만에 지금 10,000원대에서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났다가 좀 요즘에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게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엄청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 구간이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졌네. 네. 지금 보면 데브시터즈하고 위메이드 정도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나왔고 이제 위메이드는 지금 계속 이어져서 가는 구간이고 그 지금 나머지 뭐 펄어비스나 뭐 W게임즈나 뭐 컴투스, NC소프트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도 보면 주가는 좀 약간 다 다르게 움직이죠. 확실히. 근데 그 중간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알파가 게임 산업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가장 쉬운 게 말씀하셨던 가상화폐랑 그렇지. 메타버스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전통적으로 하는 게임들, 뭐 NC소프트만 해도 지금 별로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 있는 게임주들은 좀 흐름이 괜찮죠. 원래 게임주 정석 흐름은 원래 어느 정도 좋은 게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공개를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대박이야 라고 하면 더 주가가 올라가죠. 서버도 증설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생각보다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야라고 하면 쭉 빠지죠. 기대감 소멸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카오 게임즈였죠. 상반기 오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딘이 좋다 했는데 까봤더니 리니지 그 불소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거지. 뭐 다 랭킹에서 1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더 세게 갔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최근에 저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카카오네요. 카카오 게임즈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때 반등이 좀 됐네. 그렇죠. 완전 반등이 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여기였고 지금 이제 요때 생각보다 좋아서 오딘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때 리포트 많이 나왔던 게 오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하반기하고 내년에 게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어진다. 이슈들이. 근데 오딘은 뭐 계속 잘 되고 있겠죠. 당연히 몇 달 안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밀린 상태. 거의 뭐 상장 초기까지 이때 급등 직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게임즈랑 같이 엮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볼까요? 네. 그때 같이 나왔던 게 그거 우마무스베 프리티 더비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일본 캐릭터인데 이게 약간 경마 비슷한 게임인데 이게 약간 딱 봐도 의인화 있잖아요. 아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약간 우마무스메라고 더비라는 말 붙였잖아요. 경주하는 거예요. 소녀들이 약간 지극히 일본 스타일인데 이 게임이 뭐 이제 신작 좀 약간 대작으로 되어 있다. 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과연 그냥 기본적으로 오딘으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정석적인 투자예요. 쉽게 말하면 정석적인 투자고 위메이드는 지금 P2E라고 해서 뭐 이제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위메이드가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인데 우리가 기존에 게임을 하면 게임할 때 현질을 하잖아요. 그렇지. 네, 돈을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과금을 하는데 반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 안에서 미르4 게임 안에서 어떠한 광물을 채지급을 하면 그 광물을 가상화폐로 바꿔줍니다. 특정 얘네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버는 거지. 원래 돈을 쓰면서 게임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위메이드가 최초의 생태계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관심이 그러니까 몰리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갔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오늘 힘들다고 느꼈던 게 W 게임즈 같은 게 이게 소셜 카지노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보면 3분봉인데요. 보면 오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급등도 많이 했었고 근데 오후에 갑자기 폭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공개를 한 게 우리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그죠. 깨버렸네. 훅 깨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훅 빠졌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뭔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이슈만 나오면 다들 그냥 냅다 집어던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네, 약한 거죠. 네, 그냥 사실 작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장을 끌어올린 게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네.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 혹은 그 예탁금 이러한 것들의 그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뭐 척도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게 예탁금은 그대로인데 투자 심리가 확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죠.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싸게는 사겠어라고 하지만 이게 좀 질르지는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시 2,900포인트로 간다고 치면 살 수 살까? 있을까요? 못 살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격언 중에 그 말 있잖아요. 즉시 급락할 때 주식 없으면 상승할 때도 없어요.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월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게 다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죠. 어쨌든 게임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핫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기도 메타버스, 저기도 메타버스인데 사실 게임이랑 메타버스 사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 좀 뭔가 구체화되고 게임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한창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이게 돈을 얼마나 저 사실 벌어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메타버스가. 근데 일단 어쨌든 투자를 하고 시장에 매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하는 넷마블 같은 회사들은요. 넷마블도 기사를 보면 되게 별로 그닥 신작이 없거든요. 넷마블도.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넷마블에 보면 여기서 기사를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그 악재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그때가 8월 초니까 가격 네. 메리트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 8월 초인데 위메이드는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네, 볼까요? 다시 오늘 좀 정신없네요. 이때가 8월 초였는데 이때죠. 이때 이때 저가 14%까지 빠졌을 때 이게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급락 나오는 요 날입니다. 요 날. 네, 8월 3일, 8월 초네요. 요때 중국에서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지 마라 라는데 이때는 이제 위메이드가 이때 이걸 틈타서 이렇게 올라버렸던 거고요. 네. 그때 카카오 게임즈도 8월 초 봐볼까요? 8월 초 이때부터 쭉 빠져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넷마블도 8월 초 이때네. 넷마블도 더 세게 맞았네요. 이때 쭉 맞아서 이렇게 했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넷마블 이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게임주들이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가상 현실, 뭐 VR, AR, 메타버스 관련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리거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는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살만한 명분이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쉽게. 뭐 실적 요즘에는 안 본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도 보면 메타버스 검색해 보시면 메타버스 강화하겠다라는 인수합병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전통적인 게임 회사 가지고는 하나만 하는 게임 회사 가지고는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도 요즘에 보면 컴투스도 흐름이 좋거든요. 좋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빡 이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네, 컴투스는 메타버스랑 블록체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매도할 때는 되게 거세게도 하고 하지만 또 살 때는 그냥 그거래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섹터로 이제 투자를 못 하겠다. 나는 이게 너무 정신없다. 사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영역이잖아요. 게임을 이해를 완전히 해야지 네. 투자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지. 특히나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한 게임 고스톱이나 뭐 그 정도 했을 건데 사실 그 이후를 저도 사실 게임 할 시간도 없지만 그냥 어플 스토어 보면서 뭐 순위 정도 보고 뭐 주변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 정도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게임주들은 잘 모르는 섹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의 자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좀 잠잠한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시장에서는 좀 매매하기 어려운 섹터긴 하죠. 그나마 좀 최근에 펄어비스하고 크래프톤 두 개. 이거 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큰 주식이기도 하고 크래프톤은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데 이제 11월 달에 그 업데이트 버전이 나옵니다. 네, 뉴스테이트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지, 이거는 신작이 그냥 전통적인 게임 투자 모델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작 이제 기대감,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근데 주가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빠지지도 않았고 이때 8월 초에 뭐 상장하자마자 좀 이슈가 있었지만 흐름도 굉장히 좀 잘 됐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도깨비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보시면 신작 이제 공개하는데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펄어비스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완전히 소외받았던 게임주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아까 포스코 얘기했지만 철강주도 뭐 피크아웃이다 했는데 막 엄청 좋은 실적 나오면서 또 쫙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노이즈와 진짜 펀더멘탈을 흔드는 정보와 이거를 참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 이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기는 지금 이미 좀 늦었죠. 하기는. 글쎄요, 위메이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고가라서.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펄어비스 사실 이번 주에 좀 덜 올랐으면 좀 이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가라서 이제 뭐 신고가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입니다. 언제든지 사도 돼요. 다만 이제 손절을 잘 해야죠. 대신에 뭐 이게 신고가가 뭐 여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도 신고가인데 볼까요? 여기도 엄청 무서워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도 펄어비스 여기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못 사면 이런 시세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펄어비스도 지금은 여기지만 여기서 이게 10만 7천 원이지만 이게 12만 원과 13만 원 같이 모르는 거니까 저는 신고가는 기본적으로 사도 된다 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그 이상 가면 이제 실적 뭐 주가는 올라가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조금 그나마 있는 이제 좀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 모델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크래프톤 정도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배틀그라운드는 뭐 한국에서만 하는 게임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고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도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이제 게임을 좀 벗어나서 다른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 방관하고 있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잘 모르면 방관하는 게 낫습니다. 네, 잘 방관 낫고요. 시장이 어지럽다 하는데 오늘은 거의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뭐 옵션판에서 또 가지고 놀았던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서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 옵션의 분위기와 시장 분위기를 한번 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지금 이제 큰 방향은 저도 큰 포인트나 지수 때는 제가 정확히 해석 못해서 저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정확히 잘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콜이든 푸시든 뭐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가두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박스권 장세하고 그다음에 매수는 뭔가 쫙쫙 뻗어나가는 거. 그렇지. 풋은 아래로 쫙 뻗어나가는 콜은 위로 쫙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좋은 박스권을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변동성을 크게 벌어서 위든 아래든 쫙 벌어지던가 두 가지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변동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지션들은. 그러니까 제 그동안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좀 그냥 그동안 계속 변동 요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이제 주초는 괜찮았지만 후반으로 올수록 재미없어졌지만 이번 주도 좀 비슷해요. 오늘도 보면 콜 매도 그다음에 풋 매도 두 개잖아요. 그나마 외국인들은 풋 매도가 좀 더 많은 상황인데 뭐 금액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이 풋 매도를 오늘 까보면 오후 들어서부터 풋을 매수 포지션으로 갔다가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후에 외국인들 오후 들어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단기 시황에서는 조금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풋 매도 간다는 거는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오늘보다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어제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풋 매도를 거의 매수에서 매도로 돌렸고 어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상태고 선물도 보면 오늘은 선물도 이틀 연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느낌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오전에 뭔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안 따라왔어요. 제 오늘 하루의 그냥 생각을 보면 느낌 오전 내내 외국인들이 뭔가 아래로 꼬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래로 밀 거야 따라와 빨리 따라와 했는데 안 따라오더라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위로 확 쳐 올리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 더 줄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뭐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더 놓는 느낌이에요. 네, 함정을 자꾸 파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처럼 막 따라오면 다시 또 그렇죠. 쳐가지고 따라와 너 올라오면 나 때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서 지금 무리하게 따라잡으시는 건 특히 이제 지수 연관되어 있는 중대형주들은 여기서 쉽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혹시나 또 3천 또 한 30, 이번 주에 3,047 딱 갔다 왔잖아요. 50 정도 가니까 또 결국은 매물 맞고 내려오는데 또 다음 주에 한 3,030포인트 정도 가면 또 비중에 대한 조직 고민을 또 해보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실제로 팔진 않더라도 그냥 가상매매라도 실제로 팔진 못하지만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해보시는 지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000포인트는 다음 주에 또 언제든지 한번 깨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3,000이라는 거에 대한 그 선이 전 점점 흐려진다라고 봐요. 네, 점점 흐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한 PR 10.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00이 계속 지지와 저항 왔다 갔다 하면 영화 고지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그 고지하면서 계속 막 황폐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3,000에 대한 지지와 저항도 점점 이제 사실 희미해질 겁니다. 무의미해질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무의미해지다가 어떤 트리거 한번 딱 당겨주면 위든 아래든 방향을 확 잡겠죠. 예. 근데 과연 이제 12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1월 달에 있을 이제 FOMC 초에 있을 FOMC 회의인데 그렇죠. 테이퍼링 확 발표해 버리고 그치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몇 주. 남았어요. 네. 2주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해 버리고 하면 조금 뭔가 방향성이 있을 거라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요즘에 연준 위원들 코멘트들을 보면 뉘앙스가 계속 이제 금리 인상 앞당기겠다라는 뉘앙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테이퍼링하고 한 1년 뒤 정도 봤는데 그렇죠. 예. 내년 상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렇죠. 심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밑밥 까는 거죠. 네, 밑밥을 까니까 그러면 또 시장에 적응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 되게 잘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당기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시장에 시그널을 줘가지고 그렇지. 적응하게끔 미리 매를 잔잔바리 계속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작 금리 인상했을 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게끔 이제 다 반영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2017년인가 2016년도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1년 뒤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하고 돌이키면 코스피도 16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17년부터 이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제대로 한번 또 시장이 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계속 좀 시원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끈기 싸움이거다. 네. 그리고 또 이 변동폭이 워낙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주식 사고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거기 투자하라. 당분간은 사실 대표님이 싫어하는 코멘트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유튜브 방송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에서는 오케이입니다. 저도 7만 원 이하에서는 사도 되는데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대신에 그렇지. 7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 메리트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절대 수익률을 생각해서라도 사도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근데 7만 원 위에서는 굳이가 되는 거죠. 굳이 이게 지금. 최선일까? 최선일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낫다고 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보시면 분명히 선반영을 해서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뭔가 또 이런 대량 이거는 이제 끝나는 듯한 신호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이후에 이런 확인을 요거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매도 거래량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보이려면 이런 게 또 바닥에서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보릅니다. 네, 이거는 뭐 제 투자 논리기 때문에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7만 5천 뭐 7만 원대 계속 횡보하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쯤 이거는 그러면 매수로 바로 들어가. 매수도 아니죠. 예, 매수보다 이제 멈췄다라는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뭔가 들어온 거는 요런 거래량들은 일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볼록 뭔가 평균 거래량을 갑자기 압도하는 듯한 거래량들은 저는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 거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외국인들이 뭘 보고 샀을까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요즘에 댓글들을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또 댓글 다 읽어요?
상처받는다니까. 아니야, 요즘 이제 상처도 안 받습니다. 요거죠, 요거. 2016년 5월 31일 요거였거든요. 네, 요거였습니다. 요거 제가 매수 신호를 봤던 거. 네. 보시면 요거 다 파란색이잖아요. 별 그렇죠.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양봉의 대량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바닥에서 그것도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뭔가 이제 바닥 탈출입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줘야 돼요. 네. 뭔가 그 동안의 하락을 멈추는 듯한, 이제 너희들의 물량을 내가 다 사간다 하는 그 듯한 그런 느낌의 뭔가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돼요. 평균 거래량의 한 3배, 4배 이상의 거래량 정도. 네, 최소 아니면 뭐 평균 거래량 2-3배 정도 나와줘야 멈추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나와야 저도 여기서 삼성전자 이제 한번 사볼 때 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뭐 내년에 1분기나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저런 신호도 나오지 않을까.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하여튼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 네. 요거를 잘 이해하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들은 거는 이렇게 신고가 매매할 때 쫙 올라갈 때 대량 거래량이 네. 딱 터지는 날이 매도 시점이다. 그렇죠.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거죠. 예, 이 삼성전자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요런 신호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대량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이거는 네, 음봉 대량 거래는 이거는 기술적 분석책 조금만 읽어 보셔도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음봉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는 아시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매도 신호, 이거는 이 거래 대금은 카카오가 다음 때부터 역대 가장 최고의 거래 대금이었어요. 보시면, 네.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2010년치 봐도 이만한 거래 대금 없었죠. 물론 주가가 올랐으니까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카오는 좀 쉬러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거래량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 차트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데 의미 없어요. 이 보조 지표는 저도 의미 없다라고 봐요. 이평선도 의미 없고, 왜냐면 이평선도 결국 주가 가면서 다 변하니까 단기 대응할 때나 쓰는 거고, 장기 이평선 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이때 주가가 지금 이때의 주가를 가지고 장기 이평선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도 결국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보조 지표들도 과거로 해석하면 다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뭐 MACD, 스토캐스틱 다 이런 것들 저도 스토캐스틱. 처음에 정말 주식 시작한 지 몇 년 됐을 때 여기에 답이 있구나 생각해서, 진짜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기술적 분석책 다 읽었었어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 책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 분석 책도 뿐만 해서 워렌 버핏 책뿐만 해서 다 읽었죠.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심취해가지고 거기 책을 다 읽었죠. 뭐 주전공, 뭐 복수전공 다 필요 없고 주식만 하고 했었으니까 저 대학생 때. 근데 결국은 지금 뇌를 가지고 그때 한 10년 전에 황 팀장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생각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을 많이 했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가장 어이가 최악의 없다. 실수 하나 얘기하면. 어이가 없다. 최악의 실수요? 그러니까 지표를 너무 신봉해가지고 벌였던 최악의 실수. 뭐 실수 이런 거보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네. 그 공부했던 시간. 공부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냥 답이 없는 거가 답이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했던 거죠. 네. 뭐에 답이 있어요? 거래량? 저는 거래량만 봅니다. 오로지. 다 해보니까 거래량에 네. 답이 있다. 그나마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그나마 거래량하고 실적을 같이 보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 시장은 조금 거래량 지표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도 해보고 중국도 해봤지만 어차피 한국 주식 하는 거니까. 미국 주식은 보면 그냥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래요? 그냥 저 상대적으로 정직하다고 봐요. 그냥 실적 좋다고 하면 올라가고 누가 뭐 이거 많이 쓴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룰루레몬의 뭐 그런 뭐 요가복 이런 거 많이 쓴다 보니까 쭉 올라가고, 뭐 많이 쓴다 하면 쭉 올라가고. 근데 한국 주식은 어쩔 때는 선반영이고 어쩔 때는 후반영이고.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 시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떠나잖아요. 많이 떠나시잖아요. 근데 또 분명히 또 시간 지나서
또 다시 또 3전 또 가지야 또 나오면 또 더 오실 분들 많을 건데 그 시간까지 구간 동안 또 열심히 파고 공부하시면 지금 뿌려놓은 씨를 또 언젠가 또 추수할 때 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뭐 6천 불, 7천 불 이렇게 올라갔다고. 여기서 주식시장에 있던 많은 참가자들이 또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이런 그럴 수 얘기 있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분들이 네, 많이 그죠. 있잖아요. 젊은 그렇죠. 분들. 특히 이제 스마트 머니들, 그큰 손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위험 자산이면 뭐 지금 뭐 코스닥 주식들 뭐 우리 실적 보고 사나요? 그냥 모멘텀 보고 뭐 이때 하면 사고 막 그러니까.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참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 이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요? 아니면 좀 상당 폭의 어떤 하락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저는 일단은 조금 쉰다고 봅니다. 네. 그 조금이라는 거의 의미는 얼만큼이에요? 그거는 구체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2차 전지를 어떻게 잘 매도하느냐가 고민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게 기사를 동반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LNF가 지금 대장의 역할을 홀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들이 뭐 엄청나게 매도 신호가 정확히 막 아까 카카오처럼 뭔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LNF가 여기 정도가 고점이다 싶었어요. 여기 이거 갭상승 나왔을 때 이제 거의 올 만큼 다 왔다. 근데 지금 한 번 더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거래대금도 양봉이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점에서의 갭상승이거든요. 이 정도. 네.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슬슬 분할 매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상승은 나왔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구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잘해야 되는 구간 같고요. 글쎄요, 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뭐 비전 있기는 한데 테슬라가 일단은 그렇게 바뀌면 뭔가 전체적인 차의 시장 흐름이 바뀐다? 흐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기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결국 테슬라가 그때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가 줄이는 거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LNF, 에코프로, BM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기다렸는데 지금 명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보유자분들 많으실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또 매도 이게 얘기했다가 뭐 명확하게 매도하세요 이러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센 섹터입니다. 네. 무서운 섹터예요. 아니 네. 우리 저기 황 팀장이 그렇게 겁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뭐 느낌은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팔자. 네. 굳이. 네. 굳이 네. 내 입으로 얘기하자면 팔자. 네. 근데 진짜 이거 손실 본 분들이 그래 가는 게 역시 간다 해가지고 그렇죠. 갔는데 네. 이래서 물리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있다. 근데 이게 주도주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그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일정 부분 떨어지면 반등하겠죠, 당연히 하겠는데. 주도주로서의 생명력은 아직 살아있다. 아니요. 주도주 생명력도 끝났다. 네, 주도주 생명력도 좀. 근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2차 전지 소재죠. 그래, 2차 전지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잖아. 그렇죠. 뭐 전기차 얼마나 만들고 네. 세계 시장이 얼마나 넓고 끝까지 갈 것 같거든.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도 어떤 이유론가 확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지죠. 그게 난 되게 신기해. 삼성전자 올해 1월달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올해 여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의 심리는 급격하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이날도 거래 대금이 양봉이지만 엄청나게 터졌다. 나도 이제 거의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한 텀이 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여기 사실 이게 머리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머리가 약간 그 심슨 같은 거였지. 머리가 길었던 거야. 머리 위에 또 코네드 머리가 하나 아시죠? 더 있는 거. 또 길었던 거지. 근데 어차피 고점은 못 맞히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명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별로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고 LNF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밑에 지금 오늘은 양봉들이 생겼잖아요. 네. 저런 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끝에 지금 이거? 빨간 봉 마지막 끝에 이거? 아니 맨 뒤에 이거요? 맨 뒤에 오늘 거. 오늘 건 뭐 거래량도 없잖아요. 의미 없죠. 거래량이 양봉이라 하더라도 많아야죠. 거래량이 없어서 네. 의미 없다. 많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네. 봤을 때는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어야 그렇죠. 된다. 네네. 아니면 뭐 캔들로라도 집어 삼켜야죠 여기를 다시. 만약에 어제의 이슈가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다. 중장기적 성장한 거다라고 하면 일단 어제 뉴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단발적으로라도 조금 약간 저 어제 음봉을 중간이라도 집어 삼켰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매도 심리가 더 강화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단기 차익 실현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자, 그렇다면 상당한 이제 조정이 있은 다음에 근데 역시 다시 지금과 같은 주도주로서의 이 분위기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아까. 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생명력은 좀 걸린다. 네.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것도 LNF 찍어볼까요? 볼게요. 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참 욕 많이 먹을 짓 같은데 이게 대략 보면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네, 욕 먹고. 알겠습니다. 여기로 보이시죠? 대략적인 출발 상승이 네. 본격적인 상승이 여기로 보이시고 뭐 여기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다 해석하는 사람들의 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봐보겠습니다. 여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격적 상승. 이거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3등분선, 4등분선인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처음 하는 거 떨려요, 지금 사실. 맞느냐 틀리느냐. 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을 제 손님들한테 한 번도 말 안 해봤고 2차 전지 소재주의에서 이거 3등분, 4등분도 한 번도 안 거봤어요. 지금 처음 거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뭐 거의 뭐 지금 단두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포청천의 말을 네. 목을 쳐라.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 정도 나오네요. 17만 5천 원, 17만 4천 원 정도 나오네요. 17만 4천 원. 17만 4천 원이 딱 기가 막히게 여기 지지 저항 라인 여기가 있죠. 17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1차 지지선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에 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거 이평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17만 5천 원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근데 어떤 분들은 갭 상승은 그 하락으로 꼭 메꿔줘야 된다. 한 번은.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 번은 메꿨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거 갭 상승은 여기서 한 번 메꿨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LNF 기준입니다. 결국은 분량을 뽑아내시는군요. 오늘 진짜 할 말 없었는데. 아니 이거 저 최초 공개로 이따 10시에 보시는 분들 너무 또 짧으면은 또 서운해 하시니까. 녹색 선이 좀 약간 빨간색 선으로 해야겠다. 잠깐만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지 그냥 스터디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진하게. 이제 파란색 선은 3등분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핑크색 선은 4등분 선인데요. 지금 고점에서 거래가 별로 이렇게 터지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3등분 선을 보시는 게 1차로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단은 25% 조정은 딱 요 라인에서 지지가 됐고요. 네. 오늘 일단 지지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이게 딱 21선이랑 25% 조정선이랑은 겹쳤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일단 지지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기보다는 밑에 한 단계 아래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도 지지고 저기도 지지고 뭐 이게 뭐 지지선이 이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지금은 지지선 보실 때 뭐 예를 들어 눌림목이라든가 뭐 매매를 하실 때 생각했던 타점보다 한 단계 아래서 잡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시장이 안 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지금 정도는 추가 사도 되겠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별로 그렇게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실 때도 그러니까 이 LNF 말고도 모든 지금 주식을 내가 사려고 하면 꼭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하시고 내가 사려고 했던 것보다 여기는 안 오겠지라는 가격 있죠. 여기 깨지면 여기서 사야지 하는 가격.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놓는데 여기 깨지면 여기서 사야지라고 했던 가격인데 거기 밑에를 거기서 1차를 매수를 하시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한 17,400원, 17만 4천원, 5천원 여기 정도가 일단 1차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한 번 더 터진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종가로 터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아침 10시 되면 오늘 거래 터지겠네 안 터지겠네 나오잖아요. 그치, 쭉 그래프가 이미 네. 전날 대비해서 이미 전날 대비해서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죠. 14만 4천 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가격은 여기예요. 14만 4천 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여기까지도 가능성. 만약에 앞으로의 거래 흐름에 따라서는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줄줄 대량 거래가 흐를 수도 있죠. 터지면 네, 터지면 아니라고 하면 17만 한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대신 이러한 시장의 변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카카오도 그렇고 얘기대로 삼성전자 1월 달에 분위기도 그렇고 끝없이 갈 것 같았지만 그럼요. 예. 분위기는 몇 달 안 돼서 싹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막 정말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시장성을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으나 또 확 달라질 수 그럴 있다라는 수 거. 있죠. 그때만 그거를, 해도 뭐 4차 산업이고 뭐 시대가 바뀌고 왜냐면 이 기술의 그렇잖아요. 변화에 네, 의해서 기술의 확 변화. 달라질 수 네,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OCI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OCI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제 기억으로도 그 당시에 동양제철화학에서 OCI로 딱 네. 변경하면서 주가가 그냥 장난 아니게 어마어마했죠.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다 헤매고 태양광에 대한 막 폴리실리콘 이거에 대한 기대감, 중국대에 대한 기대감 막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가 나온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갑자기 꺾어지니까 뭐 조선주도 그랬고 한때 풍미했던 뭐 CJ도 그랬고 영원할 것 같던 중국 한류가 확 꺾이기도 하니까 그치, 화장품도 이렇게 무너진 화장품도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 주식은 특히나 주식시장은 미인대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전 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부 시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전부 외부의 그럼요. 수출하고 이러가 그게 그쪽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라는 한국 주식시장,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 그 괜찮은 게 자기네 자체 시장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내수 시장을 일본이 그래도 괜찮은 게 내수 시장이 1억 크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인구를 이러면 또 안 돼. 정치 얘기가 저도 나와서. 하고 싶지만 말 안 할게요. 네. 하여튼 인구를 늘리는 방법 이게 참 필요한데 자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네. 왜냐면 대신에 저는 항상 그 말해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말자. 대신에 열애할 때는 진짜 뜨겁게 하자. 뜨겁게. 네. 그냥 지금이 열애할 때인지 헤어질 때인지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돼. 네, 그럼요. 이거 썸네일이네. 썸네일 각이네. 뭐 어떻게 해줄까요? 아니 처음에 뭐 주식과 지랄 맞은 하루 이걸로 해달라면서요. 근데 지랄 맞은 하루를 해줄게. 네. 네. 참 오늘 이런 지랄 맞은 하루를 보내신 황 팀장님과 함께 네. 했는데 네. 다음 주 전망 그래도 뭐 의미가 없을 다음 수도 있겠지만 주는 지금 보면 별다른 게 없죠. 네.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 주 가면 이제 FOMC 앞두고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점점 더 건데 시장은 더 분위기가 긴장 분위기로 가겠죠. 긴장 분위기 가죠. 네, 가는데 그렇다고 주식을 엄청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3,000을 아마 계속 깼다가 올라갔다 지금 3,006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 3,000 또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3,000 뭐 주식 방송에서 뭐 3,000 포인트 붕괴 막 이런 말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주식 방송 조금 너무 헤드라인을 너무 과격하게 써요. 무섭게. 무섭게. 조금만 빠지면 붕괴 그리고 막 특집 막 하죠. 긴급 진단 막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좀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방송 나갈 때도 항상 그 다른 데 PD님이나 작가님한테 항상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냐 쫄게. 이게 전혀 쫄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근데 위에서 그러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만 하고 싶어요. 여기 방송 출연하시는 분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다 먹고 살려고 네. 하는 거지. 주식 하신 것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하여튼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드리는데 애널리스트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공매도 치시는 분들 뭐 옹하거나 뭐 중립에 보시면 공매도 치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그러나 저도 어쨌든 한탄하고 가네요 오늘. 그러한 것을 네. 억누르고 네. 딛고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5% 정도입니다. 네, 5% 정도.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자기만의 당연하죠. 원칙, 투자 그럼요. 원칙. 왜냐면 이게 되게 그 별로 좀 흔한 말 같지만은 왜냐하면 그 5%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변동폭에서 이거보다 그냥 아주 무식하게 그냥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벌더라고. 그렇죠. 네. 주식시장도 이제는 사실 뭐 현금화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현금화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제 버티는 구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능력이 되면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다 생각되면 그리고
이제까지 전적이 별로 안 좋다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럼 게 지금은 최선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섣불리 건드렸다가 내가 판 거 올라가고 산 거 떨어지고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도 힘들고 다 힘든 시장인데 그럼요. 다 우리 황 팀장 힘들 정도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요. 아쉬운 거는 앞으로 더 재미가 없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길어봐야 한 달 반? 한 달?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하루 보낸 우리 황 팀장님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주말은 편안하게 쉬시고요. 네, 잘 일단 건강한 이 그럼요. 마음과 네. 정신과 육체를 유지해야. 말씀하셨지만 멘탈이 좋아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 맞습니다.